다들 한 주 잘 보내고 계셨죠?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여름의 목을 이어나갈 건데 오늘은 내용이 길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좀 단순하게 그냥 짧게 그냥 가져가고 해서 바로 들어갈 거란 말이야. 오늘 이제 요거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매 영상마다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한자 몰라도 된다 했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한자는 천간에 10개,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지지에 12개, 자축인묘진, 사음이, 신유술해까지. 내가 전에도 뭐 얘기를 했지만 지지는 이제 지장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지의 글자의 특징을 띠기 때문에 어차피 지장간조차 천간의 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한자 총 개수는 10개, 12개, 22개가 되겠지. 그러면 요거의 한점을 알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요 뜻풀이 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면 된다 했어. 그래서 그냥 오늘 바로 들어가자고. 요게 이제 말이 뭐냐면 오금제다, 불가흠결, 결즉불능, 탁삭이라 그래. 뜻이 어떻게 되냐면 금이 많이 존재하는 것은 나쁘고 여름의 목을 하고 있다 했어. 여름의 목 입장에서야 금이 존재하는 것은 나쁘고 모자라서 부족함이 있어서도 안 된다. 부족하면 깎고 다듬는 일을 못하게 된다라 그래. 그래서 이 마지막에 설명되는 이게 결즉불능 탁삭이라는 부분에서 부족하면 깎고 다듬는 일을 못하게 된다 라고 하니까 여름의 목은 금을 만나면 쪼개지는구나. 뭐 간목은 경금을 만나서 쪼개지고 을목은 신금을 만나서 쪼개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 이 궁통예측에도 아직 초급 단계, 초학자 단계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여름에 이 금에 존재하는 여부는 뭐냐면 여름에 이 가불목이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이게 월지 자체 뭐 4월과 5월 하다못해 이제 뭐 미월도 이제 여름으로 이제 뭐 본다고 하긴 하지만 요거 내가 설명했나 모르겠지만 진월과 미월은 다음 계절로 봐야 돼. 원래 봄이라는 계절은 인월과 묘월, 그 다음에 여름이라는 계절은 이제 4월과 5월. 이 진술충미 월 자체는 내가 여러분한테도 얘기했지만 그냥 어디에도 기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사이에 넣어둔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 임묘지는 목국이니까 뭐 봄이다. 진월도 봄이다. 막 이래 불고. 사음이네 이것도 화국이니까 미토도 화의 계절이다 그러고. 근데 이게 조금 길게 나간다고 하면 진월과 미월 같은 경우에는 양의 계절, 봄부터 여름까지는 양의 계절로 논하고 가을부터 겨울까지는 음의 계절로 논하기 때문에 양은 앞만 바라본다고. 그래서 진월은 여름으로 보고 미월은 가을로 봐야 되고 술월과 축월은 같은 경우는 양간의 특징도 동시에 들고 있어서 양의 특징을 동시에 들고 있어서 양은 앞만 바라보고 있는 반면에 음은 뒤도 바라보면서도 앞도 바라본단 말이야. 그래서 술월과 축월은 어느 계절에 가까운지 어떤 주도적인 세력이 펼쳐져 있는지에 따라서 술월은 가을인지 겨울인지 보는 거고 축월은 겨울인지 봄인지 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이게 뭐 잠깐 우회를 했지만 뭐 영상을 일단 뭐 짧게 해야 되니까 아무튼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 목이 가불목이 특히 4월과 5월에 태어나면 날이 덥단 말이야. 때문에 금을 보게 되면 이 금이 술을 뿜어주겠거니 하고 마냥 기다리게 돼. 뭔 말인지 알겠지? 목을 쪼개는 경우는 이제 가을의 경우로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이 부분에서는 언뜻 잘못 이해하고 그러면 여름의 목이 금을 보게 되면 쪼개지는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면 안 돼. 일단 여름의 목이 금을 보면 수의 원천지가 되니까 흔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이제 금생수라는 개념으로 여름에 이제 가불목이 날이 덥기 때문에 수를 찾게 된단 말이야. 근데 수를 보기 이전에 금을 바라보게 되면 금이 수의 원천지가 되기 때문에 수를 뿜어주겠구니 하고 마냥 쳐다보게 된다고. 여름에 뭐 똥개가 되든 뭐 사람이 되든 어때? 뭐 그냥 옛날에 그 막 수도가나 막 이런 데 가면 어때? 일단 수도가라는 금의 형태를 이제 논한다고 하면 수도가를 가서 물을 우리가 틀게 되잖아. 혹은 계곡을 가더라도 계곡에서 금기 자체 뭐 바위나 뭐 짱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막 물컵에다가 막 시원한 거 따르면 거기 막 이슬이 맺히면서 한번 뿜어지면서 그런 개념으로 논하기 때문에 여름에 목이 금을 바라볼 때는 수를 뿜어주겠거니 마냥 기대를 한다 그래. 근데 만약에 수 입장에서는 금이 너무 과할 경우에는 수가 여기로 흘러야 될지 저기로 흘러야 될지 갈팡질팡 해버린단 말이야. 때문에 특히나 아직은 뭐 한참 남았지만 여름에 태어난 이 임계수들이 금기가 너무 막 과하게 있으면, 과하다라는 거는 뭐 숫자가 조금 과하게 있으면
막 중첩적으로 너무 과하게 있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정서불안이 생겨요. 정서불안. 어미와의 충돌성이나 정서불안. 왜? 여기로 흘러야 될지 저기로 흘러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한 흘러가도 어때? 물의 형태라는 게 그 막 금기에 뭐 예를 들어서 짱돌이나 바위에 부딪히면 막 흘러나면 어때? 막 거품이 일어나면서 막 시끌시끌하기도 하겠지. 그래서 여름에 목 입장에서는 금이 과할 경우는 나쁘다 그래. 금이 많이 존재하는 것은 나쁘고 오히려 금이 너무 미약해서 수를 생조를 못 해주는 형태면 그것 또한 나쁘다고 해. 근데 이제 이 마지막 구절에서도 설명하는 게 이 구절 자체가 아마 이게 내려오면서 조금 왜곡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마지막 구절 부족하고 깎고 다듬는 일을 못하게 된다. 금이 없으면 수가 없으면 왜냐하면 금이 없게 되면 결국에 수도 고갈이 되거든. 그래서 여름에 태어난 이 목은 아직은 생목의 단계 한 4월 정도까지 생목의 단계를 두지만 5월부터는 약간 사목의 단계 요거는 약간 중급 이상보다는 고급 정도는 돼야 돼. 그 개념 보면 돼. 여름에 태어난 목 입장에서는 어차피 가을에 쪼개져야 되거든. 가을에 쪼개지고 벽갑 인정의 형태를 짜야 되니까 여름에 수가 일절 하나 없을 때 여름에 덥고 뜨거울 때 금을 사용해서 미리 쪼개. 왜? 목 입장에서는 날이 덥고 막 뜨겁고 이런데 막 물도 없어. 물도 없으면 내가 어떻게 그럼 말라버리고 죽어버릴 거 아니야. 요때 지장간을 포함해서 싹 다 빼놔야 돼. 지장간 포함해서 싹 다 임계수가 없다라는 조건 하에 천간, 지지, 지장간까지 다 해서 요때 조졌구나. 그냥 이왕 좀 빨리 쪼개자. 내가 이 농사기법이라 했잖아. 가을은 기본적인 추수의 계절이라고 농사 기본적인 이런 거긴 한데 가을에 추수를 못하게 갑자기 막 폭염이 왔는데 폭염에 비해서 물이 부족하게 돼. 그럼 어떻게 돼? 눈물을 머금고 빨리 그냥 미리 추수를 해버리는 된단 말이야. 요거를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좀 초학자 기준에는 사실 이걸 알 필요가 없어. 중급학자나 고급학자 정도 돼야 되지만 여름에 가장 중요한 거는 1차적으로는 뜨거움, 열기나 뜨거움에 있어서 금수를 갖춰서 구조를 짜는 게 1순위야. 근데 만약에 수기가 없을 때 에라이 씨발 내가 타버리니까 미리 쪼개버리자. 5월부터는 가능해. 대신에 그 2차적인 방법은 최후의 수단이라 보면 돼. 최후의 수단. 아무리 여름에 수기가 없어서 에라이 씨발 모르겠다 하고 금 가지고 쪼개더라도 금수를 갖춰가지고 화기를 견디면서 적셔지고 있는 목의 이런 팔자의 귀격보다는 한참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름에는 1차적으로 가불목 입장에서는 금을 보고 수를 봐서 수가 금에 계속 의지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와중에 날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내가 마르거나 뭐 하진 않으니까. 왜? 금수가 있으니까. 그게 1차적인 거. 2차적인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해서 수가 없을 때 에라이 씨발 조졌네. 그냥 쪼개불자. 라고 이런 개념 보면 돼. 대신에 이건 4월에 해당 안 되고 5월만 해당돼. 요 말을 왜 하냐면 가을의 목은 그게 있어요. 가을의 목은 할 일이 딱 하나거든. 하나. 금으로 쪼개져서 아름다워지면 돼. 뭐 흔히 말해서 갑경정이라는 순서 자체로 벽갑인정을 논하든지 뭐 을목은 신금을 보고 뭐 병화를 보고 뭐 이런 형태라든지. 근데 가을에 이 금에서도 이제 설명을 하지만 가을은 보통 이제 세 가지로 논한다 그래. 첫 번째 순서는 벽갑인정. 그 다음에 수를 본 팔자. 금백수청을 짜는 구조. 수가 많은 와중에 토를 쓰는 팔자. 아무리 이 토를 잘 쓰는 팔자가 벽갑인정을 잘 짜는 구조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금백수청을 아무리 잘 짜더라도 이 벽갑인정, 목을 쪼개는 형태보다는 아름다울 수 없단 말이야. 이런 가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다가 아마 설명을 미리 잠깐 넣어둔 걸 수도 있어. 내가 이 작자는 아니니까. 그죠? 근데 이게 내려오면서 약간 왜곡이 돼가지고 이렇게 변질이 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하고 어느 정도 이 궁통해 자체에서 어느 정도 깊게 들어가신 분들은 이 부분이 좀 의아한 게 많을 거야. 아마 좀 잘못되어 있고 잘못 기재되어 있고. 사실 금이 많이 존재하는 것은 나쁘고 모자라서 부족함이 있어서도 안 된다까지 하고 부족하면이 아니야. 부족하면. 그리고 부족하면이 아니라 그리고 깎고 다듬는 일을 못하게 된다 라고 이 원래 구절로 설명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조금 내가 볼 때 어차피 이 작자를 썼던 이 손조분께서도 어차피 신도 아닐 테고 사람일 거 아니야. 자기도 기재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려와서 좀 왜곡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건 좀 우리가 배우는 이 옛날 손주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리면서
변질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약간 변질을 하는, 뭐 변질로 봐도 되나? 아무튼 뭐 변질이라면 변질이지. 변질이 아니라 조금 이해를 해주면서, 왜냐면 이 작자 자체 분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봄에 이제 모카토 금수를 알려주고 했던 것처럼 거기서 조금만 더 작자의 그 시대적 상황, 그 다음에 그 상태의 상황, 막 그런 거. 어찌 보면 내가 막 이런 책을 냈다고 하면 뭐 이 책이 오랫동안 내려갔어. 그러면 내가 오늘은 소주 한 잔 먹고 막 이거 좀 쓸 수도 있잖아. 뭐 하루 한 날에 뭐 다 써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지? 그래서 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절에서도 결국 얘기하는 게 여름에 태어난 목 입장에서는 금이 과해서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된다. 왜? 전전 구절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여름에는 가불목이 덥기 때문에 말라버리고 타버리는 흉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뜨겁고 열기가 있고 뭐 덥고 하는 거를 견딜 수 있게 수기를 적셔줘야 된다 했잖아. 때문에 금이 너무 과해서도 안 되고 금이 너무 미약해서도 안 된다. 적당히 드러나 있는 게 가히 귀하다라는 거야. 헌데 요때 수가 없으면 청간과 지지랑 지장간 다 포함해서 수가 없으면 4월을 제외하고 5월 이상, 5월에는 이제 간목이 이제 사목, 이제 사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목의 형태로도 좀 들어가지만 4월을 제외하고 5월부터는 수가 없으면 에라이 씨발 조졌구나. 이거 그냥 가만히 내비두다가 타버리겠구나. 좆되겠구나. 농사가 이제 망해버리겠구나. 그럴 바에는 가을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미리 약간 추수를 앞당겨서 하는 경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에라이 씨발 모르겠다 하고 금을 받아들일지언정 여름에는 가장 아름다운 구조는 금수로서 목을 적시는 거야. 수가 없다고 금으로 쪼개는 거는 가을이기 때문에 아직 여름에 목은 빼어남을 좀 보존을 하고 싶은 계절이거든. 빼어남을. 때문에 여름에 금으로 쪼개지는 거는 아무래도 좀 뼈 아플 수가 있단 말이야. 뼈 아플 수가. 왜? 망해버렸으니까 미리 추수하는 감이 있기 때문에. 상품으로 가치로 논한다고 하면 뭐 농사기법, 뭐 가불목을 그냥 뭐 농사의 이런 기준점을 어떤 뭐 작물로 논할 수는 없지만 뭐 아무 작물이 되든 봄에부터 이제 성장을 시켜가지고 여름까지 잘 이제 포동포동하게 키우다가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해야 이게 뭐 제품이 뭐 프리미엄이 되고 막 이렇게 상품 출하성도 좋고 하는데 미리 가을에 하면 막 조금 비실비실할 거 아니야, 그잖아. 그래서 아무래도 좀 가치성이 조금 하락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금수가 있을 것, 2차적으로는 수가 없을 때 금을 써가지고 미리 쪼개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조금 이해하면 돼요. 알겠지? 근데 내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금으로서 쪼개지는 형태는 수가 없을 때 청간, 지지, 지장간 그 어디에도 금수가 없을 때 금수가 아니라 이제 임계수가 없을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답이 없어. 왜냐면 이제 가불목 입장에서는 금을 띄워 놓더라도 수가 없으면 에라이 씨발 모르겠고 쪼개진단 말이야. 뼈 아프게. 근데 미약하게 수가 있으면 저거 한번 써보겠다고. 아 씨발 저기 수가 있는데 나 적실 수 있는데 씨발 하면서 막 금을 쪼개는 거를 못 받아들여. 그러면 이제 박살 나버리는 거야. 어떤 식으로 박살 나냐. 진짜 인생 박살 나. 그렇게 살아 진짜로. 뭐 굳이 얘기해줘야 되나 사랑 깊은 사연까지. 별의별 이제 뭐 거의 뭐 인간극장 스토리에도 뭐 못 비벼볼 정도지 거의 뭐. 그래서 오늘의 구절은 여기까지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에 또 다시 보자고. 수고했어요.